나물 비빔밥. 네. 정말 이름부터가 친숙해서 네. 자주 해먹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하나하나씩 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부구이가 비빔밥에 토핑으로 들어갈 거여서 네. 지금 두부를 먼저 지금 이제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부를 지질 거니까 두부가 조금 도톰하게 써는 게 좋고요. 단단한 두부를 쓰시는 게 좋아요. 단단한 그래야 두부를요? 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이제 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금을 약간 좀 뿌릴 거니까요. 접시를 하나 주시면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단단하지요? 이렇게 사실 때 단단한 거 사시면 찌개용 이런 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부치기가 좀 쉽지 않지요. 지금 이제 소금을 약간 뿌려서 준비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선생님 이제 두부 밑간을 했잖아요. 예, 이제 구워야 되죠. 네. 네. 이 두부 굽는 것도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이 많고 또 불은 약하게 해놓으시면 색깔이 안 나요. 아무리 오래 지져도 두부는. 그래서 프라이팬에 기름 좀 이렇게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키친타올 아까 소금 뿌렸잖아요. 그래서 물기만. 근데 지금은 물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단단한 두부여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져주시면 돼요. 두부는요. 네. 겉에가 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부들부들하고. 네. 그렇게 굽는 게 맛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굽겠습니다. 네. 두부는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 지진 것도 왜 금방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부를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양념장 해가지고 반찬으로도 먹게도 담아내고요. 그렇죠. 이걸 또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비빔밥에 토핑으로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울 텐데요. 제가 요새 한식재단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베지타리언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고기를 토핑을 해서 비빔밥도 하고요. 베지타리안을 위해서는 불고기 대신에 이렇게 두부를 구워서 해주면 굉장히들 좋아하셔요. 두부를. 지금 벌써 지져졌잖아요. 아우, 네. 노릇노릇. 네. 이제 기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네. 이렇게 해서 좀 단단한 두부고 수분이 없으면 훨씬 더 빨리 잘 구워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두부가 거의 다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나야 우리의 두부는 왜 조림도 하잖아요. 양념장 껴져서. 그때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두부가 부셔지지도 않고 맛있게 잘 조림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양면이 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돼요. 네. 이렇게. 뜨거울 때 양념장 끼얹어서 드시면 이게 단백질로는 고기 대용으로는 최고잖아요. 최고죠, 소화도 잘 되지요. 부드럽지요. 이거 식은 다음에 이따가 이제 썰어서 이제 담기로 하고요. 이제 나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나물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거가 이 나물 딱 보시면 어떤 나물인지 아세요? 저는 나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당연하시죠. 네. 근데 이거는 봄에 나오는 돌나물이에요. 돌나물. 그래서 이거 생채로도 무치고 나박김치에 물김치로도 써요. 그래서 봄에는 이거를 좀 한번 드시면 이게 탱글탱글해서 이거는 생으로 비빔밥에 얹거든요. 선생님 이거 혹시 고깃집 가면 네, 그럼요. 거기에 양념장 초고추장돼서 네네 그렇게 해서도 나오죠. 네. 여기에 돌나물이라고 합니다. 돌나물. 네. 그다음에 뭐 느타리 버섯은 아실 거고 여기에 냉이에요. 그래도 봄 나물 하면은 그래도 냉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냉이는 이렇게 좀 연한 게 사실은 부드럽고 좋습니다. 약간 봄에 입맛을 살려주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냉이고요. 요거는 취나물이라 그래서 그 또 봄나물 중에 이렇게 생거거든. 요새는 생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데쳐서 많이 파니까 오늘 이거는 데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좀 다 푸른 색깔이어서 색깔로 들어갔고요. 버섯이 들어가야 좀 쫄깃거려서 오늘 나물은 이렇게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나물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그러면 냉이하고 느타리 버섯만 데칠 텐데 느타리가 이게 애느타리예요. 이제 작은 거, 선생님, 넓은 것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뜯는 거 아닌가요? 네, 뜯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 이거 배웠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끝을 이렇게 잘라서. 네네, 끝을 지금 잘라서 모든 버섯은 끝에 이렇게 그 뿌리 같은 게 있으니까 잘라내고 팽이버섯도 그렇고 굵은 거는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데치겠습니다. 2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느타리 버섯은 물에 안 헹구셔도 돼요. 그래서 넣어서 그냥 데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다가 살짝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드럽게. 네. 이렇게 해서 뭐든지 끓을 때는 센 불에. 뭐든지.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져서 네. 예 접시 하나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숨만 죽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져 놓고요. 그래서 냉이는 아까 다듬어서 다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냉이 데칠 때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도 넣어서 살짝만 데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건져주시면 돼요. 이거는 찬물에 푸른색 재료는 소금 넣어서 데쳐서 찬물에 바로 헹궈줘야 색깔이 파릇하게 유지가 돼요. 네, 됐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봄나물들은 입맛이 없잖아요. 봄이 되면 예. 충곤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쌉쌀하고 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먹어야 식욕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냉이는 또 그 맛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찬물에 헹궈서 다 다듬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냉이는 물기는요 너무 꼭 짜지 않아도 돼요. 너무 꼭 짜면 나중에 양념이 버무릴 때 좀 안 좋으니까 요거 무칠 거고요. 요 느타리 버섯은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만 짜주시면 짜주고. 돼요. 당근은 채 썰은 거니까 이따 볶으면 되고요. 네. 요거는 그냥 얹을 거니까 요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큰 것만 다듬으시면 되고요. 취나물은 너무 긴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 한 번씩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잘라 주시면 돼요. 기른 거는. 이렇게 나물로 비벼서 먹을 때 너무 길면 이게 번거롭잖아요. 먹기도 그쵸, 예. 그렇고. 그래서 조금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나물들을 이제 무칠 거예요. 3가지니까. 요거는 볶을 거고. 우선 느타리 버섯은요. 소금하고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버무립니다. 참기름을. 네. 이제 비닐 장갑 하나 주시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시든 장갑을 끼시든 우리 한국의 나물은 특히나 손에서 조물조물 얼마만큼 이거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져요. 똑같은 재료를 줘도 네. 음식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손맛인 거거든요. 확실히 손맛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줘야 속까지 간이 잘 배어서 고기 양념을 하거나 나물 무치거나 이럴 때 반드시 뭐 직접 손으로 하든 장갑을 끼시든 꼭 이렇게 해야지만 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요리를 그렇죠. 해도 네. 맛이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손맛 때문에. 네. 버섯은 그냥 소금 참기름만 깨끗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물, 취나물을. 취나물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마늘 좀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 다진 거. 네. 네. 제가 남기는 이유는 양을 오늘 3인분 다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국간장. 네. 그다음에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 네. 이거를 볶을 거지만 이렇게 양념을 해서 볶아야 맛이 나는 거예요. 볶으면서 간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그래야 이 속까지 이건 약간 좀 거칠잖아요. 그렇죠. 나물이 부드럽질 않고 스며들. 네,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간이 다 잘 배어야지만 먹었을 때도 끝까지 양념 맛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양념을 버무릴 때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성으로. 예. 그래서 이 솔에 기도 있고 그렇죠. 온도도 있고 그리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우리 어머님들 네. 남편 그럼요. 이거 내가 못 살아 죽겠어 이러면 그러면서도 정성껏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이제 2개가 됐고요. 됐고요. 예, 그러면 냉이를 이제 무칠 텐데요. 네. 이 냉이도 지금 취나물처럼 간장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고추장 양념을 보통 많이 해서 반찬으로다 놓기 때문에 오늘 제가 네. 이거를 고추장으로 양념을 합니다. 고추장 고추장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양념에 무칩니다. 네. 사실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채소 특히 나물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드시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나물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별로 안 나물은 좋아하거든요. 예, 다양한 뭐 비타민, 무기질, 철분 이런 것들이 다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나물을 많이 드셔야 섬유질이 또 많아서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냉이는 고추장에다 묻혔으니까 볶지 않아요. 아, 이건 이제 안 그냥 볶고요? 하면 되고 볶을 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불 쪽으로 와서 볶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달궈지면 이거는 아까 데쳤잖아요. 네. 양념만 지금 있는데 양념이 묻혀지긴 했어도 다시 살짝 볶아줘야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건 살짝만 볶으면 됩니다. 살짝. 네.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이런 나물들은 이렇게 볶아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버섯을 데쳤는데도 네, 양념해서 네, 살짝 볶게 볶아되면 되면 훨씬 더 맛이 고소함이 배가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쿡포인트입니다. 네. 잘 찝어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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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볶아서 이제 덜어놓으면 되니까 요 접시 주셔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덜어내놔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당근을 볶겠습니다. 네. 당근. 당근. 네. 당근은 뭐 봄나물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 색감이 또 음식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근은 간을 안 해도 되죠. 이런 거 볶는 거는. 이런 나물들은 반드시 양념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볶으면서 소금 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 주변에 네. 특히나 이 당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당근은 이게 비타민이가 굉장히 많은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당근을 이게 그 비타민에 있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서 먹어야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물론 당근을 생으로도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서 드시면 더욱 훨씬 더 좋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 네. 먹기가 더 비벼서 수월하고 더 그렇죠. 맛있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나물만 볶으면 되네요. 아까 우리 양념할 때 이제 참기름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봄나물 같은 경우는 참기름이 더 잘 어울리고요. 이런 나물 같은 거 할 때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묵은 나물 알죠? 보름날 먹는 거. 예. 이거는 생취지만 말린 취나물 쓰잖아요. 말린 호박, 예. 말린 가지. 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양념할 때는 들기름이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맛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게 말린 게 아니라 이것도 생취라서 색깔이 틀려요. 말려서 하는 거는 굉장히 색깔이 진해요. 진하고. 근데 요즘에는 생거가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말린 거를 쓰지 않으셔도 되죠. 네. 아까 양념을 고루 잘 버무렸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파릇하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지금 느타리하고 당근하고 취나물을 취나물? 볶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네, 이제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 두부를요, 뭐 썰어도 되지만 그냥 뭐 담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요. 두부를 이렇게 구워서 두부는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주면 두부에 왜 그 날래가 없어져서 예. 훨씬 더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부를 이제 양념장만 넣으시면 이제 저렇게 해서 드실 수 있고요. 오늘 비빔밥에 토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빔밥에는 클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비벼서 잡수시는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썰어서 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됐으면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취나물을 좀 담고요. 그러니까 나물은 여기 이거 외에도 뭐 콩나물도 넣을 수도 있고 무나물도 넣을 수도 있고 요새 무도 맛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담고요. 나물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나물을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물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뭐 요새 시래기 나물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콩나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운데다가 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고기를 구워서 여기다가 넣어서 토핑을 해도 되고요. 뭐 북어 구이를 해서 토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두부를 이렇게 토핑을 해서 네, 제가 두부 토핑은 또 처음 네, 먹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은 들어가는 재료가 보통 양념장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바로 달래잖아요. 달래. 네.
봄 하면은 이 달래냉이 이걸로 된장찌개에다도 넣으면 아주 향긋해서 좋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에 이거를 썰어서 이렇게 넣을까 합니다. 그러면 정말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달래를 네, 넣고. 달래를 넣고요. 네. 원래 보통은 비빔밥을 고추장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간장으로 합니다. 근데 간장인데 여기에 고추장을 약간 섞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간장에 고추장이 약간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네. 그건 뭐죠? 요거는 배즙이에요. 배즙. 네. 배즙 없을 때는 그냥 생수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깨, 통깨를 넣으셔도 되고 깨소금 넣으셔도 되고 이게 많이 들어가야 고소하지요? 예. 참기름 듬뿍. 참기름.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아까 두부 양념구이 한 거에도 예. 요 양념장을 이렇게 곁들여서 찍어 먹을 수 있겠네요. 네네 찍어서 드셔도 되고 끼얹어내셔도 되고 네. 양념장이 네. 이렇게 해서 두부도 뭐 양념장을 조금 이렇게 좀 얹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반찬으로도 두부에 요새는 이 달래가 맛있으니까 달래 양념장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별도로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 그야말로 네. 나물 만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빌수록 향긋한 두부구이 나물 비빔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른 건강식 두부구이 나물 비빔밥. 고소함을 2배로 만드는 비법 대공개. 밑간한 에느타리버섯, 취나물을 불에 살짝 볶아주는 게 킬포인트. 이래야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재료 각각의 맛도 산다는 사실. 여기에 달래를 넣은 비법 양념장을 곁들이면 향긋함까지 2배로 업!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엄지척! 두부구이 나물 비빔밥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